홀라! 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내가 사무라이 주제에 대해서 가져와봤어. 이 사무라이, 일본의 무사, 멋지잖아.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목차, 사무라이는 무엇인가? 계급, 유명한 인물, 대표적 사건 이렇게 알아볼 것이고,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 상징꽃, 무예, 주군 이 세 가지,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 전통, 활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사무라이 사용무기, 일본도, 단도, 나기나타, 화궁 이렇게 알아볼 거고, 사무라이 사용장비, 감호, 투구, 이야기거리에 대해 말해볼 것이고, 사무라이 전투 스타일 및 술법, 스타일, 검술, 창술 이것에 대하여 한번 말해볼 거야.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느낀 점과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 이것에 대해 한번 말해보려고 해. 사무라이는 무엇인가? 까리하게 멋지게 서있는 무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계급, 해안시대에 정식적으로 사무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으나 여러 시대를 거치며 시대의 지배급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자,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농부, 상인, 예술가가 있었는데, 사무라이는 다이묘를 지키는 전사였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에 생겨나서 에도막부 시대에 들어서는 지배계급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다이묘에게 충성을 하다가 이제는 혼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지배계급이 되어버린다. 자, 유명한 인물 고니치 유키나가, 생사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 1555년 1600년 음력 10월 1일. 스토리, 조선에 대하여 일본 권력가들이 침략을 하려는 야욕을 감지한 유키나가는 전쟁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권력가들은 보란듯이 유키나가를 먼저 조선에 상륙하게 만들어 전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은 전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감지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막으려는데 오히려 그걸 못마땅해야 한 정부가 먼저 심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조선에 상륙하여 한양을 지배하여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나 이순신의 수군 부대가 일본과 연결되는 모든 해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 보급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진격을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쫓겨나 버리는 수모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복을 해놨는데 일본 그 자체에서 막혀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겪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바로 고니치 유키나가다 이거지. 그런 수모를 겪은 사람이다. 대표적 사건, 세이난 전쟁,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 1877년 메이지 10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하여 일으킨 사무라이의 무력 반란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무라이가 못 버티겠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렇게 그런 반란을 하다 반란을 지휘한 사람이 내려가고 설립된 사학교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학교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전쟁이 사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져서 그렇게 불린다고도 하는 거야. 자,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상징꽃, 벚꽃, 일본어로 사쿠라. 우리가 대부분 봄이라 생각하는 4월 5일에 피며 약 일주일 후 꽃은 떨어지고 만다. 사무라이의 사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고자 할 때 최대한 아름답게 활약하고 깔끔하게 물러가는 것, 그것이 벚꽃이고 곧 사무라이의 숙명이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원할 때 딱 빛나고 사라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깔끔하게 사라져 주지 못하면 그 뒤에 후세가 문제가 되니까. 무예, 서예, 전쟁에 사무라이가 나서게 된다면 달려드는 것을 막거나 달려들어 공격을 하거나 모든 행동에 차분함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인내심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인내심을 바로 서예를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쓰는 것으로 내 인내심을 단련시킨다고. 그리고 그린미치, 전장에 들어서면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서 자신이 상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기에 시나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는 단련을 거친다. 전장에 들어서면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서 상대를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거지. 그렇게 서의 그림 및 시가 있었고, 자,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 주군. 그 처음에 말했잖아, 영주를 지켜야 된다고. 그게 주군이야. 이 사무라이가 호위무사거든. 그래서 그 다이묘라는 그 영주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무라이니까. 주군은 성의 주인이 되는 자로 사무라이가 생겨난 이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사무라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주군으로 임명한 자는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주군을 잃게 되면 리군이라고 불리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돼버리니 필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돌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이 자신이 정한 그 주군을. 그래서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은 호위무사니까 주군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의 정신은 어떤 게 깃들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자, 무사도의 7가지 배울 점. 무사도가 사무라이의 마음가짐이거든. 첫 번째, 용기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미덕. 용기가 있을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남을 존중하라. 절대로 불필요하게 잔인함 혹은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며 정정당당히 모든 것에 임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자만이 진정한 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정의를 최우선시하라. 올바른 사람은 칭찬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남이 한다 해서 절대로 따라하거나 비슷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든 힘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지. 돕고 나쁜 짓은 하지 말라. 이것을 네 번째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 다섯 번째, 숭성심은 강하고 고귀한 사람에게 존재한다. 말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행하라. 남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이 곧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여섯 번째, 말과 정직함.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실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신과 다른 모든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말하기이다. 일곱 번째, 명예는 내 지위를 높여준다. 전사의 방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미덕은 명예로움일 것이다. 명예로운 것은 어떤 일에도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명예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존감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곧 모든 행동이 진실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야. 이 무사도는 사람들을 돕고 항상 나쁜 일은 하지 않고 내 행동이 곧 자신의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언제나 진실된 것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사도. 그렇기에 가장 큰 미덕은 명예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통. 사무라이들은 전통을 지켰다. 진짜 완전한 무사도가 제대로 스며든 사무라이들은 절대로 신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도를 가지고 kum작전을 주로 하며 적들을 헤쳐나갔다. 저런 대포랑 총 저런 걸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오로지 근접 전투 그런 것만 했단 말이지. 사무라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할복.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일본 계급무사에서 유행하던 자결 방식. 그것은 사무라이들에게 명예를 잃었을 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여 죽음을 택한다. 상대에게 패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를 가르고 명예롭게 전사를 하여 자신의 죄를 깨우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이렇게 스스로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스스로의 행동이. 그리고 사진을 보면 저렇게 앉아서 스스로 배를 가르지만 옆에 그것을 끝내주는 사람도 있어. 빠르게 보내주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동시에 목을 베어주는 사람이다. 저기 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배를 가르니 얼마나 명예로움을 중요시하는지 알겠지? 그 정도로 내 행동이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으로 나중에 보자고. 아디오스.